네, 안녕하세요. 해달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강의 시작 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 강의는 기초, 초급, 중급, 고급, 그리고 신법으로 제작될 예정이고요. 네, 우선 기초 강의 같은 경우에는 해외 선물에 대한 개념, 그리고 거래의 기본 및 용어 설명, 그리고 거래 절차 및 손익계산 및 양도소득세. 진짜 해외 선물로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낼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리고 증거금과 반대매매, 이 부분에 대해서 초보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갖고 일반적으로 처음에 해외 선물에 필요한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그 금액보다 얼마나 손해를 보게 되면은 마진콜이 오게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손실이 지속돼야 로스컷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주요 경제지표. 이 경제지표라는 게 기본적 분석에서 어떻게 보면 해외 선물의 가장 큰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그리고 이 경제지표 전에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 경제지표가 어떻게 발표가 났고, 그렇게 발표가 났으면 어떤 식으로 이제 추세가 나올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보자를 위한 Q&A 해가지고 이제 해외 선물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어떤 점이 궁금한지, 어떻게 해외 선물을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돌아가지 않고 제대로 차근차근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강의를 준비할 거고요. 네, 초급 같은 경우에는 주식, 선물이라고 주식과 선물을 비교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그리고 주식의 장단점과 선물의 장단점, 그래갖고 우리가 왜 주식보다 선물을 하면 더 좋은지, 어떤 이득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대여 증권사. 보통 해외 선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증거금의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대여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대여라는 곳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증권사랑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대여를 쓰는 게 좋은지 증권사를 쓰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의 투자 필수인가요? 진짜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이제 해외 선물을 어느 정도 알겠다 싶으시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실전 투자를 하고 싶어서 이제 손이 근질근질해 하세요. 근데 제가 지금도 얘기하고 앞으로도 정말 꾸준히 얘기할 건데, 본인만의 매매 기준과 매매 방법이 확신이 될 때까지는 모의 투자는 필수적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모의 투자는 필수인가요를 넣었습니다. 해갖고 이 강의를 통해서 모의 투자가 왜 필수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모의 투자를 해야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실전 투자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기본적인 HTS 세팅 방법, 그리고 기본적 기술적 분석. 아무래도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 분석보다는 기술적 분석이 더 주식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감하는 경제 상황이나 아니면은 체감하진 않더라도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냥 경제적인 돌아가는 상황만 조금 유익 있게 보더라도 기본적 분석을 하는데 충분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적 기술적 분석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본인만의 매매 기준과 방법 정하기. 또 나왔네요. 제 모든 강의를 통틀어서 마지막에 회원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제가 가장 바라는 거는 각자 회원들한테 맞는 매매 기준과 매매 방법을 정하시는 겁니다. 그냥 일률적으로 어떤 전문가나 아니면은 어떤 방법이 좋다더라 라고 하면서 그 기준에 이제 회원님을 맞춰 넣는 게 아니라 회원님이 각자의 방법들을 분석하고 각자의 기준들을 보면서 회원님 스스로 본인한테 맞는 매매 기준과 방법을 하기 위한 초급 단계를 이 초급 강의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중고급 신법입니다. 본인만의 매매 기준과 매매 방법 정하기 중급.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뭐 이평선이나 MACD, RSI 같은 보조지표에 대한 이해 및 실제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활용 방법과 추세 매매나 마디 매매, 뭐 돌파 매매, 뭐 박스 매매, 변곡 매매와 같은 각각의 매매 방법에 대한 장단점과 회원님들이 그 매매들을 실제로 모의 투자를 해보면서 어떤 방법이 나한테 맞는지 이제 확인해보고 이제 매매 방법을 정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그 다음에 차트에 대한 기본적 이해 및 활용.
여기서 말씀드리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차트가 아니라 저희 리온 인베스트먼트에서 제공하는 차트에 대한 기본적 이해 및 활용입니다. 그래갖고 실제로 저희가 제공하는 지크 차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매매에서도 회원님만의 매매 기준과 매매 방법으로 매매를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차트에 대한 기본적 이해 및 활용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각 상황별 차트, 이게 뭐 추세가 나 있을 때의 상황, 아니면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 등등 각 상황별 차트에 대한 대응 방법 및 차트를 응용해서 활용할 수 있게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본인만의 매매 기준과 매매 방법 정하기 신법. 실제로 해외 선물은 심리가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본인의 매매 기준과 매매 방법이 좋다고 하더라도 심리가 무너지면은 기준과 방법이 바뀌게 되고, 근데 본인은 정작 그거를 인지를 못해요. 그래갖고 손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했던 방법이 맞는 게 아닌가? 라는 확신이 들지 않아서 다른 매매 기준과 방법을 다시 찾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본인에게 맞는 기준과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손실만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해외 선물을 떠나게 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손실이 크지만은 억지로 버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신법은 초보분들도 강의를 차근차근 들어보시면서 몸에 익혀놓으시길 바라고, 잘하시는 분들도 뭐 아시는 내용이긴 하겠지만은 복습한다 라는 생각으로 꼭 봐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꾸준함이 천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아니면은 잊어버렸다고 해도 다시 보면서 배우시고, 현재 내가 하는 노력이 향후에는 누적 수익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노력만 하면은 누구나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니까 같이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